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네. 벌써 뭐야 5번째 시간이구나. 시간 진짜 빨리 흘러간다. 5번째 시간이고. 예, 벌써 계절도 바뀌었어요. 아 그러네. 맞아. 예, 우리 되게 더울 때 시작했잖아. 형은 반팔이지만 전 좀 긴팔이죠. 추워요. 저는 실내에 있었고 이제 외부에서 와줬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지금 나도 올 때 좀 따뜻하던데 오늘은. 예, 저는 이제 아침에 나오고 밤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게 그러네. 기온 맞아, 차가 너무 밤에는 심해서. 또 너무 심하긴 하더라. 맞아. 그래서 지금 또 공연 준비 중이라 음. 감기 걸리면 진짜 안 돼요. 근데 이미 걸린 것 같아요. 저번에도 이미 이미 잘 걸렸죠. 해결됐네. 해결됐나요 좀?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저번에 좀 심했던 느낌이었어. 코가 맞아요. 이렇게 거의 맞아요. 막혀 있는 느낌이었지. 오늘 조금 덜하네요. 뭐라 그러죠? 건강을 기원하고요. 오늘은 홍삼 먹는 겁니다. 오늘 홍삼 하나 줄까? 홍삼 먹고 가. 아예 아닙니다. 홍삼 하나 먹고 시작해 줄게. 됐어. 우리 엄마 사줘야겠다. 아빠랑. 부모님은 현금을 더 좋아하셔. 자, 얘기하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오늘의 주제는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또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2개의 시간 동안 무인도에 갇힌다면 그리고 돈이냐 명예냐는 좀 이렇게 복잡한 주제를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 비가이즈라는 영화를 가져왔는데 나 보면서 조금 후회했어. 왜요? 생각보다 되게 이야기할 거리가 많고 좀 어려운 주제가 많이. 내가 옛날에 봤을 때는 그런 걸 못 보고서 영화를 봤어 그냥. 그땐 되게 생각이 없었나 봐요.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다시 이제 뭔가 라디오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다시 보니까 이거 너무 역시 팀버튼 영화다 싶게끔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야. 팀버튼에 대해서 아세요? 팀버튼 영화를 저랑 되게 친한 친구가 엄청 좋아해요. 엄청난 팬이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팀버튼 영화를 많이 봤었는데. 근데 그 뭐라 그러죠? 팀버튼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약간 기괴한데 뭔가 되게 깊은 것들을 여러 가지 담고 있거든요. 나는 그렇죠. 찰리의 초콜릿 공장을 다시 보면서도 되게 놀랐어. 왜요? 생각보다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 인정. 그냥 그것도 옛날에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는 와 좀 되게 환상적인 세계네. 약간 옴파루판가? 그 사람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이런 거 봤었는데 다시 보았을 때 생각보다 깊은 게 정말 많아가지고 놀라고 그랬는데 이 영화도 좀 팀버튼 영화답게 뭔가 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는데 방금 살짝 얘기를 나눴는데 비슷한 느낌을 받으면서 맞아요. 영화를 보고 온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간단한 이제 영화 뭐라 하죠? 내용을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요? 네. 또 이렇게 영화인께서 해주셔야 천만 배우시잖아요. 저기요. 참 돈이냐 명예냐 초반을 보시면 어째서 천만 배우이신지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간단한 소개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소개 안 했어요. 그러네. 인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배우 최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념미술가 이동준입니다. 오늘 비가이즈. 자, 이제 내용을 네, 간단하게 이제 영화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소개를 말씀을 드리자면 여성 화가가 있었어요. 여성 화가가 있었고 스포일러부터 얘기를 하죠. 이거 일단 내용이 완전 스포일러라는 거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네. 저는 처음에 실화인 영화를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대해서 알게 됐었고 근데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영화 초반부터 이제 여성 화가가 여류 화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남편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서 딸아이랑 같이 따로 혼자 생활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제 길거리에 나와서 같이 그림을 발게 돼요. 그림을 발게 되다가 어떠한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가 되게 말을 잘합니다. 마치 동준이 형처럼 되게 누군가를 꼬실 때처럼 되게 아니지. 말을 잘해요. 나는 무슨 소리야? 이 이미지가 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말을 잘하는 스타일을. 왜 저보고 말 못한다면서요? 내가 언제 얼굴 또 빨개지는데 지금? 안 빨개졌어. 오케이. 야, 지금 완전 하얗잖아. 예슬 빨개질 것 강하지 같은데. 않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의 꼬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말 속임수에 의해서 여자랑 사랑에 빠지면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때 거기가 술집인가요? 맞아요. 술집 재즈바였던 것 같아요. 네, 재즈바 같은 데에서 그 사장과 어떠한 말을 통해서 벽을 빌려달라 하면서 벽을. 그 여자 자신의 부인인 의 그림을 전시를 하게 됩니다. 부인과 그때는 본인의 그림을 같이 그렇죠. 하죠.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는 아무도 그 그림에 대한 것도 없었고 심지어 그 벽이 화장실 옆에 있는 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따지니까 그 사장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다 하면서 약간 비꼬았던 그죠, 거죠. 비꼰 거죠. 비꼬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게 어디야? 약간 이런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의. 식으로 하죠.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한번 둘이 또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면서 이제 그 남자가 그 사장 머리를 이제 그림을 가지고 내리치게 되는데 본인 그림으로 그렇죠. 내려서. 근데 이제 그게 하나의 이슈가 되어서 맞아. 이제 세간에 알려지기 이제 점점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떠한 칼럼니스트가 맞나요? 되게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이제 이야기를 네, 하자고 해서 네네. 그 사람을 들어가게 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점점 얼굴과 그 그림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키포인트는 그 그림을 남자는 한 번도 그린 적이 없어요. 그 빅 아이즈라는 눈 큰 아이의 얼굴을 그린 화가가 아니고 이제 그 본인의 아내의 아내가 그린 그림이었는데 그림이었죠. 화가가 어딨냐는 말에 이제 본인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마케팅을 하는 그렇죠.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본인은 화가가 아닌데 내가 마치 그린 그림인 양 남들 앞에 나와서 매스컴을 타고 어떤 소개를 하고 하면서 약간 보여주는 사람은 따로 있고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고 약간 되게 애매하게 복합적인 관계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되게 힘들어하면서에 대한 화풍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두 남녀가 다시 이제 위기에 봉착을 하면서 그 위기도 또한 잘 견뎌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 주인공에 대한 심리 상태는 더더욱 이게 악화가 되지만 어쨌든 잘 이겨도 왜냐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남자의 몰래 숨겨놓은 딸이 있었다는 것도 갑자기 알게 되고 그랬지만 서로 참았어요. 왜냐면 어쨌든 돈이 잘 되고 너무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잘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그 큰 집에 본인의 친구가 놀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둘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 유일하게 이제 그 친구였던 거죠. 약간 긴가민가한 상태로 그죠, 맞아요. 가게 계속 되죠. 의심을 하고 있다가 딱 직접 눈을 보니까 너무 피폐한 삶을 살고 있던 모습이 보였었고 그 거기서 되게 물질적으로 많이 너무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 맞아요. 굉장히 피폐하게. 하다 이제 점점 이제 딸 아이도 크면서 그 비밀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남자가 약간 그 술을 먹고 그러니까 비평가한테 아. 굉장히 안 좋은 평을 듣고 나서 술을 먹고 막 성냥을 던졌죠. 네, 불을 불을 붙여가지고 지르려고 막 하고 되게 잔인한 모습들이 네, 나왔었죠.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하와이로 도망을 가죠. 맞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영화의 첫 시작 포인트가 시간이 흘러 똑같은 장면이 그때 나옵니다. 차를 같이 타고 떠나는 이제 맞아요.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하는데 그게 되게 좀 뭉클하더라고요. 맞죠. 그러면서 하와이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 그림에 대한 이제 어떤 논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 그림이 내 그림인데 아직 나는 이걸 되게 그 당시에는 무서웠기 때문에 말 못했다. 그래서 재판을 진행을 하고 법적 공방을 펼치다가 결국에는 이제 여자 주인공이 승리를 하게 되는 그렇죠. 전반적인 그런 스토리에 있는 영화입니다. 결정적으로 남자가 그림을 아예 못 그리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그렇죠. 결론이 그것도 나잖아요. 하나의 반전이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 그림으로 내놓았던 것도 파리에서 화가한테 그걸 사와가지고 네, 맞아요. 이제 서명만 바꿔낸 그런 상태였고, 근데 이게 둘이 부부였는데 둘 다 이제 성이 똑같아지잖아요, 미국에서는. 네, 킨. 그래서 킨을 써놓으니까 이제 여자가 성을 바꿨기 때문에 서명이 킨으로 되면서 그 남자가 이제 자기가 그렇다고 네네. 사기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맞아요. 됐었던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요. 이게 좀 되게 정말 다양한 주제를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미디어, 그 여성, 남성, 종교 이야기도 중간에 살짝 들어가는 것 같고 별별 이야기가 정말 다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니 이게 그냥 사기 영화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런 식이었나? 약간 이러면서 저도요. 처음에 이제 형한테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약간 화가가 거짓말을 해서 이제 판다 이런 식으로 되게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이게 팀 버튼 영화치고는 되게 기괴하지 않은 편인 느낌인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 말고는 그림은 좀 기괴한데 근데 뭔가 내용으로 사람을 좀 이렇게 기괴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맞습니다. 너무 비비 꼬아놔가지고. 좀 맞아요. 그게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영화는 이런 스토리상 흘러가는데 그렇죠. 이제 그걸 보면서 형은 어떠한 이렇게 저는 궁금했던 약간 점이나. 장면별로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처음에 이제 좀 되게 재밌게 얘기해 볼 만했던 게 재즈바에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를 들키잖아요. 네네. 그때 네 주머니나 내 주머니나 결국엔 우리 같은 주머니지 않냐. 맞아요. 이게 네 그림으로 알려지든 내 그림으로 알려지든 뭐가 중요하냐. 나는 그냥 그림을 세상에 알리고 싶을 뿐이라고. 맞습니다. 이게 정말 되게 애매한 말인 것 같은 게 작가로서 내 그림으로서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그렸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도 그림만 알려지는 것도 괜찮은 건지. 맞아요. 그거에 약간 대해서 좀 뭐 이게 되게 단어가 이상하지만 순수한 예술성? 제가 되게 싫어하는 단어긴 하거든요. 저는 순수한 예술성이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근데 만약에 순수한 예술성이나 막 그런 장인 정신 같은 게 존재를 한다면 그 내가 그린 거랑 상관없이 알려지면은 너무 행복한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기별로 그런 시기들이 있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 이런 시대에는 그 종교 그림이기 때문에 네네. 그 서명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냥 그림만. 그죠. 그저 그림만 그리기 때문에 그 같은 사람이 그렸을 것이다 라면서 이게 추정되는 그림들만 모아놓고 작가는 모르는 그림들도 되게 많고요. 그 시대에 좀 그래도 잘 그렸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그림도 있고 그리고 막 옛날에 이집트나 이런 데로 가면은 그때는 뭐 서명을 아예 안 하던 시절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벽화나 그런 거 그릴 때 그런 느낌도 있는 거고 그 아니면 또 반대의 느낌은 있는 게 내 거라는 거로 너무 알려줬으면 좋겠던 예로 미켈란젤로가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바티칸 대성당 가봤어요? 아니요. 로마에? 아니요. 로마에 가면 바티칸 대성당에 피에타라는 조각상 작품이 있어요. 네 뭔지 압니다. 그 뭔지 알죠? 네, 뭔지 알아요. 거기에 원래는 서명이 안 돼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때가 르네상스 시기잖아요. 네네. 근데 르네상스 시기에는 고대 로마 이전에 그 헬레니즘 시기가 있거든요. 네네. 네, 헬레니즘 시기에 정말 조각의 정점을 한번 찍어요. 헬레니즘 시기에 조각의 정점을 한번 찍고 그 이후에 이제 쇠퇴의 시기가 오거든요. 중세 네. 시대가 지나가면서 네네.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네네. 쇠퇴가 지나가면서 그 조각이나 이런 모든 방법들이 다 사라져요. 그 기술들이.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에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 그래서 가장 큰 칭찬이 이거 정말 고대의 미술품급으로 잘한 거다 라는 게 칭찬이었는데 그 피에타라는 조각이 너무 잘해가지고 아무도 그게 현 시대 사람이 만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그 고대 헬레니즘 시기에 어디서 발굴돼가지고 갖다 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켈란젤로가 너무 화가 난 거죠. 내가 한 건데 저거 내가 한 건데 자꾸 사람들이 고대 누구 거라고 하니까 저 같아도 화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새벽에 이제 거길 들어가서 네. 이제 피렌체에서 온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서명을 해놔요. 본인이. 근데 이게 좀 모자라가지고 중간중간 알파벳이 하나씩 빠져 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모자랐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길이가 모자라서 길이가 모자라서 알파벳이 한두 개씩 없대요. 근데 이제 피렌체에서 온 사람 그 미켈란젤로 이런 식으로 써놨다라고 하는데 근데 물론 그거를 그 이후에 너무 후회를 해서 또 후회를 했대요. 그 후에는 또 후회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으로 그 피에타라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망한 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으로 중요한 장면을 해놓은 건데 그 종교를 굉장히 믿는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는 약간 그 종교에다가 뭔가 더러움을 칠해놓은 듯한 느낌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런 게 되게 중요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굉장히 후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했을 때는 그 밤 하늘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을 했었대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후회를 하면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작품이라고 알려지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한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약간 꼬집고 있기도 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남자가 사기꾼으로서 네네. 여자를 이용해 먹는 건데 너 진정한 순수한 예술가라면 네 그림만 알려줘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터무니없는 말 같은데 약간의 고민은 될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내가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야. 내가 안 유명해지고 내 작품들이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근데 그거 아니면 내가 유명해질 방법이 없어. 아예 그림도 유명해지지 않고 뭐도 유명해지지 않아. 그럼 어떡할래 하면은 고민은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고민이 되네요. 진짜.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내 작품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내 새끼 같은 느낌이니까 너라도 잘 됐으면이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 장면을 약간 생각을 하게 된 게 나중에 이 여성이 눈 큰 아이 그리는 그림 말고 다른 화풍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마케팅을 못 해가지고 전혀 성공을 못 한단 말이죠. 저 거기서 되게 슬펐어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이 이게 정말 마케팅의 문제인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술이 이렇게 허황됐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림 쪽은 잘 모르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화가에게 있어서 그 서명하는 이름의 의미가 어떠한 정도로 되게 중요한 건가요? 약간 안 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아 그런가요? 뒤에다가 하기도 모든 하거든요. 화가가 다 모든 화가가 다 하진 않는데 뭔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내 거라는 거를 확실하게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네네. 지금 막 몬드리안이나 옛날 화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진품 같은 거 감정을 할 때 그 사인 필적을 많이 확인을 하거든요. 지금 그걸로도 가치가 어떤 이렇게 판별이 큰가요? 그게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진품으로 인증했느냐 안 했느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왜 거기서도 남자 주인공이 자기 이름을 썼느냐 아니면 그 전에 원래 화가 이름을 썼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어느 정도 그림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러지 매력이 필요하기는 한 게 그 사람이 이름을 바꿔도 결국엔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내의 그림으로 그러니까 자기랑 성이 똑같다는 이유로 했을 때는 가능했겠지만 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작품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또 그 작품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좀 보면서 되게 또 인상 깊었던 게 이걸 왜 물어봤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KEAN 킨이라고만 적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여자가 이제 뭔가를 깨닫고 난 후에 화풍이 바뀌었을 때는 MDH 킨이라고 그죠. 적죠. 그 전에 킨 그냥 적었을 때는 또 다른 의미로 조금 받아들여져.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이 남성의 그 성을 따라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좀 없어지는 게 있겠죠. 화가로서는. 그렇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를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넣고 싶어서 MDH라는 거를 넣었을 텐데 이걸 만약에 그 눈 큰 아이 그릴 때부터 했었다면 이런 사기 상황은 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뭔가 탈피하고 싶으니까 새로 만들어낸 화풍에서는 본인 그림이라 이야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새로운 이니셜을 넣었던 건데 그러니까 내 거라는 걸 확실히 이게 점 찍는 도장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인이라는 게. 그러면 그 혹시 그 시대에 맞는 이런 그림법? 그림? 이런 것들이 있나요? 시대에 맞는 그림법까지는 아닌데 시대에 따라서 많이 그려진 그림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캔버스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려진 거는 은근 얼마 안 됐고 그 전까지는 목판에다가 많이 그림을 그렸었고요. 또 그 전에 르네상스나 이런 시절에는 사실 프레스코아라 그래가지고 네네네. 벽에 이렇게 석회벽에다가 네. 거기다 뭐 이렇게 석회 같은 걸 칠하고서 석회가 마르기 전에 염료를 넣는 식으로 지금 우리가 그 로마나 이런 데 가서 보고 있는 대부분의 그림들은 다 그런 식으로 그려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게 마르기 전에 다 끝내버려야 돼가지고 손이 진짜 빨라야겠네요. 그 손도 빨라야 되고 그 질척거리는 거나 이런 거를 컨트롤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기술이 많이 필요한. 저도 뭐 그거 프레스코아를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러고서 유화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거의 처음으로 시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네. 그 왜 그 뭐 최후의 만찬? 네. 그 그림이 이제 유화로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유화가 이렇게 막 발전된 상태가 아니어서 약간 실험적 형태로 한 거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 되게 지금은 유명적으로 알려있지만 사실 그게 수도원 식당에 수도원 식당이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되게 열심히 그렸겠지만 네. 지금 이렇게까지 엄청난 대작이 될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렸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과학자로서도 굉장히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되게 대단하다고 들었던 게 유리를 깎아서 콘택트 렌즈로 눈에 껴봤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시도를 해본 거지. 실명 안 그러니까 끼면은 안 되지. 이게 딱딱하니까 못 끼는데 네네. 유리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때 안경 기술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중세 시대부터 안경 기술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이거를 이렇게 컨트롤 해가지고 좀 잘 보이게 하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계산을 해서 실제로 눈에다 껴보기까지 했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심이 좀 많았던 사람이라 사실 그림으로서도 되게 대단했다라고 한다고 하지만 시체 보관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시체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했었다라는 게 과학적인 의도도 많았던 거죠.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과학이나 의학적으로도 이해하고 싶었던 거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도 같이 물론 그림 쪽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대단한 사람이네요. 심지어 잘생기고 목소리까지 좋았대요. 키도 크고. 마치 여기까지 정말... 할게요.
본인? 아니 지금 저는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거예요? 마치까지만 말했어요. 그 마취하고 누구? 그거는 이제 뭐 구독자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그 누구 말하는 거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굴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누굴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편집할 게 많은데? 그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은 현대 미술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미술관을 파는 곳이 나오잖아요. 갤러리가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갤러리가 되게 이렇게 갤러리 되게 이렇게 했던 시대인가요? 그 팝아트라는 시대가 그 왜 팝아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되게 쉬운 미술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팝아트 시기만큼 사람들이 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갤러리라는 공간은 정말 가끔 가는 거잖아요. 일반 관객으로서는. 지금 영화관은 되게 자주 가잖아요. 사실 1년에 네네. 몇 번은 갈 거란 말이죠. 근데 네네. 그 당시에는 밥 먹고 점심시간에 커피 마시면서 갔대요. 갤러리. 그냥 갤러리를.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정말 되게 친밀한 관계였던 그죠. 그런 관계였던 건데 그만큼 근데 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눌수록 그 평균 지식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미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왜 풍경화 가지고 구상주의라 그러잖아요. 네네. 구상주의라 그러면 형태가 있는 걸 그냥 가지고 구상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상 같은 건 비구상이라고 하고서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논의가 막 이루어지고 이랬다는 게 정말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뭐가 되게 더 좋은 예술이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럼 그 당시에 대체적으로 이제 대중들한테도 이제 어떤 예술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높았던 느낌인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림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림을 산다는 거는 앤디 워홀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림이 처음에는 되게 저렴했대요. 네네. 약간 아직 공산품이 막 쏟아져 나오던 시기이긴 하지만 포스터나 이런 거 외에는 네. 지금은 유화나 이런 것도 공산품으로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까지 기술이 안 됐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가구나 이런 형식으로 미술품을 사기가 더 좀 친근한 존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럼 되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예술이라고 해서 되게 어떤 먼 관계가 아니라 정말 밀접한 그런 관계를 밀접한 관계인데 중간에 키치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왜 비가이즈 그림 보고서 네 거는 그냥 정말 형편없고 결국에는 키치한 것뿐이야라고 왜 그때 그 평론가가 둘이서 이렇게 싸우는 포크로 눈 찌르려고 그랬던 그 장면 있죠. 네네네. 그 장면 직전에 네 작품은 그냥 키치일 뿐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키치라는 단어가 그 예술품을 따라오려고 노력하는 공산품을 이야기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수제작으로 정말 장인스럽게 만들어낸 이거를 공산품으로 기계가 그냥 흉내냈다. 이게 키치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산품으로서 이 예술품이 되고 싶어하는 거를 약간 비꼬는 단어 같은 거죠. 그 사람 되게 사이다였어요. 진짜 핵 사이다였어요. 그게 근데 그 팝아트 예술가로서는 굉장히 힘든 존재였겠죠. 팝아트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근데 팝아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비가이즈 이 그림은. 네네.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포스터로 찍어내면서 팝아트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 마가렛 그 여자 주인공이 그린 거는 사실 순수 회화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림은 비가이즈 그 눈 큰 아이를 그리는 거였지만 네네. 그걸 포스터로 찍어내고 이런 거는 그 남자였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만약에 그 앤디 워홀도 그림을 자기가 안 그렸어요. 네네네. 그 이후에는. 네. 근데 이 사람도 그림을 자기가 그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포스터나 이런 걸 하면서 이거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 거는 앤디 워홀이랑 행동이 똑같아요. 근데 그림의 원작자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기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앤디 워홀이 만들었던 그림의 원작은 그거잖아요. 토마토 스푸킨인 거잖아요. 네. 공산품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아니면은 작가의 것을 가지고 만들었냐에 따라서 범죄 행위가 나눠지고 이러는 부분도 나는 되게 웃기더라고. 그러네. 또 그렇게 이게 만약에 내 그림 가지고 그렇게 포스터로 찍어냈다라면 또 그냥 상관없는 그런 건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팝아트가 아닌데 팝아트라고 불리고 약간 이런 부분이 되게 애매하더라고.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근데 사실 나는 그렇게 이렇게 찍어내는 것만을 약간 팝아트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미술이 팝아트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어차피 대중이랑 얘기를 나누고 이런다는 거 자체가 팝아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평론가가 하고 싶어하는 건 팝아트가 아니야.
그럼 뭐? 평론가가 하고 싶어하는 거는 그 예술이라는 예술계 안에 있는 평론가들이 네. 좋은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좋은 예술을 골라내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굉장히 그 아카데믹한 아하. 예술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아카데미랑 팝은 어떻게 보면 완전 반대잖아요. 그렇죠.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 둘의 대립이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건데 여자분이 그린 거는 아카데믹한 사실 그림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남자는 그 그림을 가지고 팝아트로 만들어낸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핵심적인 그렇죠. 내용이네요. 근데 이제 평론가는 그걸 가지고 그냥 팝아트라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평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평론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나는 평론가가 사실 미술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미술을 소개하는 사람으로서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개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평가라는 게 급을 평론가가 나누면 안 된다라고 약간 생각을 해요. 영화에서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평론가가 영화의 급을 나눌 수는 없다고 봐. 그러니까 평론가가 그냥 이 영화는 이런 영화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네. 부분이 이런 쪽으로 좋고 이런 부분이 이런 쪽으로 좋은 것 같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거기 이 영화에 나왔던 평론가의 모습은 사실 중립적인 입장은 아니었다라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을 하기는 네, 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평론가는 되게 중립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안에서 보여줬던 그 평론가의 모습이 사실 그 시대에 있던 평론가의 딱 모습인데요. 그 권력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평론가가 좋은 글을 써주냐 안 써주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렸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사실 영화상에서 보면 평론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그 남자가 되게 완전 좌절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그 뭔가 그 그림이 이제 내려가죠. 거기가 뭐예요? 그게 뭐 유니세프에서 네네. 뭐 이제 전체 애기 뭐 세계 박람회 같은 거 하는데 넣은 세계 그림이었는데 박람회, 뭔가 약간 박람회.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네. 그 평론가의 이런 걸로 하면 싸움이랑 이런 거에서 지죠. 그러니까 논쟁에서 졌잖아요, 심지어. 네네. 만약에 그 논쟁을 안 하고 조금 다르게 유학에 갔다면 그 그림은 내려가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보여주는 게 약간 그 당시에는 그만큼 평론가에 대한 어떠한 그쵸. 말이 굉장히 중요했던. 네, 근데 그게 그런 평론가의 힘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는 인터넷 매체가 존재를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평론가들밖에 없는 거예요. TV랑 잡지에 나오는. 근데 지금 평론가의 힘이 사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리뷰를 블로그로 개인이 다 써버린단 말이죠. 맞죠. 그렇죠. 평론가가 안 좋다고 하는데 100명 넘는 관객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1대 100의 싸움이기는 한데 말할 수 있는 미디어 매체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론가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애매해지는 거겠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반전이 된 거죠. 이제는 네, 맞죠. 사람 한 명이 다 이제 혼자 누구나 다 개인 그렇죠,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스마트폰 맞아요. 하나로 심지어 네.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물론 화질이나 이런 거의 차이겠지만 네. 편집 기술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론가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런. 그래서 그때는 팝아트와 이제 아카데믹한 이런 부분의 싸움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근데 그때는 아카데믹한 사람들이 힘이 좋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거의 불가능해진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또 다른 주제인데 그 영화 보면은 이제 남자 주인공이 원래 5센트에 홍보물을 팔았는데 10센트로 올렸어요. 예, 그렇게 된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갤러리에 본인의 그 전시를 가가지고 알바생한테 말하죠. 팔렸냐? 안 팔렸다. 그림은 하나도 안 팔리는데 홍보물만- 포스터만 계속 나가니까 나가더라.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생각을 해서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림을 파는 게 빠를까 아니면 그 홍보물을 부분부터 파는 게 이제 빠를지? 팝아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네, 근데 그게 나는 사실 많은 예술가들이 이 부분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복제품이 많이 팔릴수록 진품의 가치는 올라가요. 희귀성이 생기는. 그죠? 희귀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그림을 복제를 해가지고 많이 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게 뭐 단위가 엄청나게 커져야 되죠. 네. 그 전에는 그냥 사실 팬심으로 구매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제품이나 이런 걸 파는 거에 대해서 사실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일단 잘 안 사실 것 같아. 만든다고 해도. 전 안 사요.
아무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는 그림에 대한 사랑이 존재하던 시대잖아요. 네. 그 그림이 사랑을 받고 있던 상태니까 그 포스터가 팔리는 거지. 네. 사실 그 그림이 뭐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이렇다면 동네 엽서 사듯이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겠죠. 원래 앤디 워홀도 사실 토마토 스프캔이나 이런 걸 그리던 게 아니라 만화 그리던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요? 원래는 만화로 작업을 했었는데 네. 그 로이 리히텐슈타인인가? 그 사람이 만화로 떴어. 만화로 뜨니까 이제 앤디 워홀이 자기 만화로 못 뜬다는 거를 아는 거지. 그만큼 누가 하면 그러니까 이미 누가 그 매체를 가져갔잖아. 그 뭐라 그러죠? 주제를 이제 가져갔잖아 자기 걸로. 그러니까 이제 만화 그리는 걸로 안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딱 하고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 토마토 스프캔이랑 네. 이런 팝스타나 이런 쪽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고서 한 방에 뜨면은 이제 쭉쭉쭉 돈을 벌게 되는 느낌인 거죠. 사실 제가 공부를 유럽에서 해가지고요. 미국 정보가 좀 약합니다. 근데 팝아트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야라 팝아트 시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네.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팝아트 시기만큼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미술에 대해서 얘기했던 시대가 역사적으로 없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귀족들이랑만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처음으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 미술 얘기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근데 그게 있었대요. 미국 내부에서도 미국 작가께 잘 안 되는 게 있었대요. 그 전까지. 왜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의 모든 것들이 유럽에서 온 건 거예요. 미국은 역사가 짧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르셀 듀샹도 유럽에서 성공한 게 아니라 왜 그 변기통 내놓은 사람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도 원래 그림 그리던 입체파 그림 그리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그림이 유럽에 있었는데 어쩌다가 미국으로 그림만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 미국에 와서 완전 대박이 난 거예요. 그 그림이. 네. 그러고 근데 이제 유럽에 있는 마르셀 듀샹은 모르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죠. 근데 그 그림을 가져간 사람인가가 연락을 했대요. 너 지금 미국에서 완전 대박 났다고. 당장 미국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 초기의 예술가들은 유럽에서 건너온. 그래서 그때 그 남자도 파리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자꾸 주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약간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유럽에 대한 환상이 어느 정도 표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술 하면은 유럽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술학교에서도 사실 그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면은 굉장히 상업적이고 산업적인 디자인을 배우러 가는 거고 디자인이나 예술을 배우러 가는 거고 유럽으로 가면은 굉장히 예술적인 예술을 배우러 간다라는 이런 편견 아닌 편견이 존재를 하거든요. 어디서 공부하셨다고요? 저는 유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가요? 예. 농담입니다, 농담. 네.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 이만큼 이렇게 담겨 있는. 제 서브는 그렇지 않아요. 농담입니다.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옳은지는 답이 없는 거라서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뭐 그런 것들.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하는 배우고 거고요. 싶은 걸 배우면 맞는 것 네. 같고.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영화에서 한 대사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술가들은 자기 작품을 걸작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 장면이잖아요. 그 엄청 거대한 그림 그리면서 그 여자가 이제 남자가 자기 걸작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걸작이라는 게 꼭 거대한 그림이 걸작이 되는 게 아닌데 사실 이 남자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적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어느 정도 하는 게 그 걸작이라는 게 존재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작품 하나하나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 작품에다 내가 혼을 담을 거야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작품 하나하나 그냥 만들어 나가면서 그냥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거지. 근데 그 남자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입장에 있는 거니까 사업하는 입장에서 뭔가 걸작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술에 대한 마인드가 어떻게 되느냐 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않을까 싶거든요. 뭔가 걸작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크게 그린다? 이거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상에서 보면은 그 남자가 그 말을 뱉음으로써 진짜 이 사람이 예술가가 아니라는 게 좀 약간은 밝혀질 수도 있는 거죠. 너도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걸작 영화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하면서 작품 들어가진 않잖아. 그렇죠. 모든 작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근데 진짜 어느 예술가나 이거는 그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영화 대사에서 나왔던 건데 예술가들은 비판에 휘둘리면 안 되라는 말을 해요. 여자 주인공이.
근데 그것도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평론하는 사람들이 그 비판을 한 걸 가지고 변화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평론 때문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면 그거죠. 내 작품이 아니게 되는 게 좀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진짜 좀 힘든 일일 것 같아요. 힘들긴 하지. 정말로 음.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아니라고 부정을 당해버리면 맞아요. 참 그게 힘든 이런 직업인 것 라디오 같습니다. 하면서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와요. 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제 주위에 이런 평가들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듣는 편이거든요, 사실. 아 이거 그런 얘기 해주신 분들 모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맞아요. 그냥 저도 어느 저는 정도 어차피 동의합니다. 이게 약간 비판해주면 안 이렇게 돼. 정보 축적의 느낌으로 하고 싶은 거지, 막 이걸 음. 뭘 대중적으로 한다는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음. 소통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네네. 그렇다고 막 자극적인 소재를 하고 그럴 순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그건 네, 저희들이 형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좀 다르니까. 약간 그런 거의 느낌이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 장면도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그 남자로서 아이를 그린 이유를 찾아 헤매던 장면 기억나요? 아 네네. 그 남자가 맞아요. 이제 자기가 그린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 남자로서 아이를 그린 그림에 대한 이유, 아니 그린 이유에 대해서 찾아가는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그림에 대한 진실성을 다 포기하는 전 진짜 느낌이- 사기꾼인. 진짜 사기꾼인 그렇죠. 거죠. 근데 이거를 나가서 얘기하니까 너무 감동하는 이 패널들의 맞아요. 다 모습이랑 막 울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뭐 베를린에서 뭐 이렇게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아이들을 아이들이요. 보았고, 근데 사실 세상이 원하는 이야기를 던져주는 거잖아요, 이 남자는. 네네네. 그 진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인 거죠. 네, 그렇죠. 눈 큰 아이를 그림으로써 사실 남성이 눈 큰 아이 그린다는 게 좀 이상해 보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 여자가 약간 네. 농담식으로 하잖아요. 그 여자 애기들한테 도착증 있다고 얘기를 하라고. 네. 맞아요. 약간 좀, 그런 시선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또 뭐 전쟁의 참상에서 보았던 아이들로 하니까 이제 모든 아이들한테 이렇게 공헌하는 이런 걸로 작품의 의미가 변해버리잖아요. 진짜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말 잘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런 것 때문에 작가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직접 얘기를 하고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행위를 작가가 직접 해야 되는. 그러니까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의 그런. 그래야 오해가 없고 작품이 정말 진실되게 알려진다라는 게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말이 어다르고 아다르고 네. 되게 의미가.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만약에 정말 사람들이 끝까지 몰랐어. 이거를 정말 끝까지 모르고 이게 전쟁의 참상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하고서 유명하게 사라져 버렸을 땐 또 애매한 거잖아요, 되게. 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나는 그래서 미술이 허황됐다라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래서 좀 그러는 것 같아.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왜 되게 고급적이고 윤택하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 네. 진실되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냥 일반 엔터테인먼트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실이 느낌. 들어가. 잘 들어갔는데 진짜로. 오, 좋은 친구야. 네, 그런 의미가 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생각보다 되게 허황됐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열심히 얘기하고 이러면 미술이라는 게 충분히 엔터테인먼트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미술을 엔터테인먼트화 시키고 싶어하는 이런 행동 자체도 싫어하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약간 일종의 그런 본연의 그대로 모습. 네, 평론가가 팝아트를 싫어하는 것과 비슷한 네네. 느낌으로. 음. 근데 과연 그 평론가가 원하는 예술이랑 그 대중이 다 좋아하는 미술이랑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깊게 생각하면 막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때 아카데믹이라는 게 사실 모더니즘과 함께 만들어진 단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카데믹이라는 단어가 대학이 생겨나면서부터 약간 네네. 나타난 건데 그 시절이 이제 대학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그 학자 계열에서 만들어내는 뭔가 새로운 이런 네네. 건데 그러니까 사실 그 시작은 그 전에 뭐 왕족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싫어하는 네. 아니, 이런 사람들이 싫어서 뭔가 우리 민중들만의 뭔가를 만들어보자 하면서 학문이 생겨난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새로운 지배계층밖에 안 됐다는 느낌이 저는 아카데믹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깨트리는 게 또 새로운 게로 나타난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팝아트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이런 거는 네.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저는 영화 보면서 사실 이제 전 전공이 이제 연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실 시선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약간 예를 들면은
이 상황에서 왜 저 인물이 저렇게 했을까? 약간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고 약간 그런 스토리라인과 연출적인 걸 저도 모르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저는 그쪽 분야에서 그냥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앞서 언급했지만 맨 처음에 나왔던 딸 아이랑 손을 잡고 가는 장면과 중간에 그거 나왔을 때 그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변화하는 게 되게 조금 인상이 깊었어요. 그 인물이 갖고 있는 감정 상태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요즘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왜 더 많이 와닿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활자는 활자일 뿐이지 배우가 해야 될 일은 그 활자를 말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 활자가 갖고 있는 그 인물의 정서와 감정을 표현하는 게 배우의 할 일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또 그 장면에서 말을 하지 않지만 맞아요. 같은 행동을 하지만 되게 다른 의미와 그게 여러 연출만으로 다 감정들이. 되는 게 아니니까 배우의 연기가 진짜 중요한 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장면이 되게 좀 인상이 깊게 남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또 그냥 되게 속이 후련했던 장면을 하나 꼽자면은 마지막 장면에서 판사가 이제 두 남녀에게 이 자리에서 1시간을 줄 테니 그림을 그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여자분이 되게 행복해하면서 그쵸. 그림을 싹싹 그리는데 그것 또한 진짜 이 인물이 얼마나 본인의 일에 애착을 갖고 정말 이 아이들을 본인의 작품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던 장면인 것 같아서 저는 그 장면들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 네. 그럼 이제 조금 뭐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마무리 영화 해볼까요? 간단하게 하려 그랬는데 또 엄청 이야기를 내가 말이 많긴 많은 것 같아. 아이 뭐 야 너 왜 맨날 많다 그러다 또 이럴 때는 뺀다. 아예 편집 화이팅. 네, 이게 좀 화이팅. 이렇게 엑기스만 뽑아서 좀 편집을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고요. 너무 또 중구난방하게 얘기한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 네. 그 미술에 대해서 이것도 생각 외로 되게 많은 생각을 해볼 되게 수 많은 있었던, 생각을 해볼 수 네, 있었던 영화여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부분 저희가 방금 얘기 나눈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 생각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도 한번 시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저희. 시간이 참 빨라요. 다음 주에는 저희 막 코트 입고 이러는 거 아니겠죠?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너무 갔어요? 한 다다음 주 정도? 아니야 다다음 주 다음 정도면 주나 다다음 주나 보는 차이예요. 니트 정도 입게 되지 않을까 다다음 주쯤에.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너보다 다다음 주. 2주 정도 차이 난다면 난 많이 났다 생각해. 그래요? 오케이. 한 11월까지는 아니구나. 12월쯤 돼야 그래도 좀 입기 시작하겠다. 여기 난방 되죠? 여기 난방. 됩니까? 보일러 완전 장난. 너 기름도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럼요. 이제 저희 지하에서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지하에서 알겠습니다. 탈출은 했는데 아직 이런 영상이나 이런 걸로는 수익이 하나도 나지 않아. 아, 정말 내가 번 돈 여기다 다 쏟아붓고 있어. 되게 좋은 거죠. 좋은 거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거에 대해 네, 감사함을 행복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느끼면서. 나도 근데 저축은 좀 해야 될 텐데.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럼요. 네. 네, 재밌게 살다가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너무 갑자기 사라지나? 아니요, 되게 좋은데요. 지금. 네. 어쨌든 빅 아이즈 한번 시청해 보시고요. 저희가 다음에는 이번 주 좀 쉬어가려고 그랬는데 쉬지 못하는 느낌이지만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주제로 또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 너가 할래? 야, 먼저 말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저 그 5번째 편을 진행한 개념미술가 이동준이었고요. 진행 되게 못하네요. 왜요? 마무리에 갑자기 훅 끊기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니지. 다시 시작하나요? 네. 저번 편처럼 다시 시작하나요?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주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념미술가 이동준이었습니다. 네, 배우 최찬우였습니다. 안녕. 안녕.